여러분, 인국공 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무려 말입니다. 190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직고용하겠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현재 정규직보다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이 청원경찰이 정규직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부동산 이 모임하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기회가 얼마나 평등했느냐, 과정은 공정했느냐, 결과는 정의로웠느냐 하고 따져들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거는 독단이다. 대통령의 독단이다. 그 많은 취준생들, 진짜 많은 20대 30대들 지금 취업 못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시험만 보면 떨어지니 어떻겠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제 빗대 봐도 이게 말도 안 돼요. 저도 기자시험 14번 봤습니다. 14번. 예. 기자가 되고자 밤낮 솔직히 이 의자에 엉덩이를 붙여놨다, 자석으로 붙여놨다고 생각할 정도로 밤을 새워 공부를 해서요. 그래서 14번째 기자가 됐어요. 졸업을 하고 1년 더 공부를 했다니까요. 저는요. 취업재수라는 걸 했습니다. 기자가 꼭 되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지, 죽으라 공부해야지 이게 기자든 대기업이든 공사든 공무원이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바생으로 들어갔다가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공기업의 정규직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게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방문했다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겠다,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떡하냐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가 역차별이 됐는데 죽도록 밤에 공부하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말입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지금 콧노래 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진짜 기회가 평등했는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결과,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도대체 누가 지켜줄 거냐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참석한 사람이 경찰 수사관이 1,500명이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왔을 거예요. 훨씬 더. 이 손에 들은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예.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요. 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졸속으로 정규직을 전환한다고, 이거 멈추라고 그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는요, 한국노총도 참석을 했어요. 한국노총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한국노총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이게 민주노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노노 갈등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민주적 절차입니다.
민주적 절차,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를 포장해서 독주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시장경제라는 것은요, 시장에 맡겨야 돼요. 공사에 직원 채용하는 거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가야죠.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없다면요, 그것은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시장경제 안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내가 직원을 뽑아야 된다, 직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떳떳하게 공채로 사람을 뽑아야죠. 시험을 봐서. 이게 시장경제예요.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다수당의 행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 여당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은 여당을 지원해도 국민이고요, 야당을 지원해도 국민이에요.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야당을 지원했던 여당을 지원했던 똑같은 국민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해요. 이렇게 편가르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건 맞아요. 외침을 600여 차례나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니까 말입니다. 간간히 외세의 침략이 한국을 잠깐 지배는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신은 굳건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당파가 있었어요. 당파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나쁠 수도 있는 게 당파예요. 왜냐고요? 당파가 있으면 경쟁에 의해서 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당파가 서로 죽이기로 나오면 사화가 일어나서 인재들이 다 싹 날아가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든 탕평책을 썼던 정권에서는요, 늘 대한민국이 우뚝 섰습니다. 우뚝 섰어요. 저는 탕평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분명히 여러분 정의로워야 합니다.